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융시장 브리핑 상승미소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 특히 목요일 금요일 코스닥 코스피 급상승을 했고요. 그 이유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페이즈 1 협상의 타결이었죠. 그런데 생각만큼 페이즈 1 결과를 보면 알맹이가 없는 느낌이에요. 도대체 알맹이가 없는데 시장은 상승했고 대형 호재가 나오면 마무리되는 불마켓 어떻게 될지 미국의 토마스 리 선생님 여러분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주 휴가를 받으셨는데 편안히 쉬셨는지요? 네, 덕분에 즐거운 휴가를 즐겼습니다. 대신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 부채도사님 빨리 뵙고 싶다. 성화가 아이고, 대단하셨습니다. 미소님께서 그동안 잘해주셔갖고 뭐 저의 공백은 전혀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닙니다. 네, 금요일이죠? 지금 현재 제가 토요일 밤 11시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한국 시간으로죠.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장. 목요일 날 일단 무역 협상이 1단계가 종료되었어요. 그런데 시장은 환호했지만 핵심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별로 새로운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혹시 선생님 생각이 먼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그 언론에 흘러나왔던 그대로 뭐 미국이 당초 주장했던 핵심 내용 뭐 그런 것은 거의 안 보이고요. 예. 결국은 농산물 구매, 관세 철폐 내지 감소, 뭐 이것으로 이제 결론 내릴 수 있는데, 뭐 이것도 사실은 그 상대 국가에게 강제할 만한 그런 수단이 약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비관적으로 말하면은 서로 이행을 안 하면은 관세 감축 다시 되돌릴 수도 있고 농산물 구매 약속도 취소할 수 있는 좀 허접한 그런 1단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언론에 이게 자세하게 공개 안 된 이유는 양측의 합의가 아니겠느냐. 특히 중국 측으로 볼 때 이것이 자세히 공개됐을 때 중국이 좀 수모를 굴욕감을 느낄 만한 내용 그런 것에서 양측의 이제 미국의 뭐 양해 같은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발표 안 된 것 같고 이제 딱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는 농산물을 500억 달러치를 구매 조건으로 세웠는데 중국은 400달러치를 이제 그 1단계 합의안에 넣고 나머지 100억 달러는 약속만 한 상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지도부가 미국의 요구대로 이걸 다 들어준 걸로 공개되면은 그 지도부로서의 그 굴욕감, 체면 이런 것 때문에 400억 달러로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그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뭔지 잘 아직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관세는 12월 15일에 실시하기로 했던 관세는 안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9월인가요? 1200억 달러에 대해서 15% 관세를 부과했던 게 7.5%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중국은 그에 대한 조건으로 2년 동안 미국산 제품 총 2천억 달러를 구매해 주는 것으로 했고 그 중에 농산물을 500억 달러를 구매하는 것으로 미국은 발표했지만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그에 대해서 컨펌을 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고요. 또 해당 내용에 대한 디테일을 미국도 중국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듯이 2단계, 3단계로 가는 협상, 이것은 거의 뭐
내년 대선까지는 없다고 본다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시각 같은데 선생님의 생각도 일단 듣고 싶습니다. 네, 월가 입장에서도 2단계는 아예 기대하지 말라. 그리고 1단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뭐 미국 농산물 500억 달러치 사느냐, 뭐 지적 재산권, 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이런 거 통제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까지도 기대하지 말고 그저 미중이 여기서 더 이상 확전만 안 시키는 거, 이것만으로도 시장은 충분하다. 이제 그렇게 월가에서는 바라보고 있고요. 2단계는 아예 저도 그렇고 1단계도 이렇게 어렵게 끌고 왔고 또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중국에게 더 유리하게 자꾸 국면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2단계 곧바로 시작하겠다고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주식 투자자의 격언 중에 하나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지난 3개월 동안 주식시장을 이렇게 연일 고점을 돌파하면서 밀어 올렸던 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타결 기대감이었는데 막상 타결이 됐는데도 주가가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만 볼 때 그 월가 애널 일부들이 분석한 걸 보면 뉴스에 나와서 안 판 게 아니라 뉴스 자체가 없었다. 즉, 이 자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난 10월 달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어요. 미중무역 협상의 1단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이상 확전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즉, 시장은 그것을 중요시 했고, 2단계, 3단계가 하든 말든 상관치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것도 결국 동의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그 금요일 날 아침 여기 미국 동부 시간으로 10시에 중국의 그 상무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예. 거기 직전까지는 다우존스가 플러스 한 150% 정도 올라갔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의 기자회견 나오고 곧바로 마이너스 80으로 떨어졌다가 결국은 저녁에 이제 플랫으로 이제 뭐 증감 없이 그냥 끝났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물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일부는 하여튼 아침 증시 상승에서 이익을 취하고 관망 내지 그 조심스러운 자세로 돌아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대감으로 플러스 됐다가 그게 중국 시간으로는 밤 8시거든요. 그 한밤중에 중국이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걸 부정하는 건 아닐까 이 두려움 때문에 빠졌다가 중국이 타결한 거 맞다 이 얘기를 올랐다고 합니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헷갈린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그렇구나 하고 다시 장이 빠지기 시작하다가 장 막판에 한 2시간 남기고 오르기 시작했어요, 다시.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페드에서 12월에 레포 시장의 추가 개입을 이야기하면서 1월 초까지 4,200억 달러를 개입하겠다 선언했거든요. 결국은 무역협상에서 새로운 것이 없어서 빠질만 하고, 즉 뉴스가 없어서 실망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3개월 동안 3,700억 달러 넣었는데 앞으로 3주 동안 4,200억 달러? 그럼 어마어마한 유동성이거든요. 결국 이 레포 시장의 유동성 효과로 장막판에 장이 올랐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선생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에 대해서. 그렇죠. 레포 시장을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들은 미국 연준에서 이 단기 자금 시장을 통제를 못하고 있는가 그런 이제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은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연준이 지난 3번의 금리 인하도 파격적으로 단행했고 또 레포 시장에 자금 공급을 하는 것으로 봐서 연준은 경기 부양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구나 하는 그 든든한 마음을 갖고 증시는 이렇게 상승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연준에서 자금을 퍼붓는다는 것은 증시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내년 1월 2일까지 4,200억 달러를 추가하면 딱 3개월, 약 만 4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7,70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지난 금융위기 때 2008년부터 약 만 4년, 5년 동안 4조 달러를 부은 것을 생각하면 지금 위기도 없는데 그때의 금액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돈이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의 일부 유튜버들은 이거 경제위기의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금융권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레포 시장은 분기 말, 그 다음 연말, 여기에 자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연준에서도 이번 4,200달러 선언한 것도 연말 레포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는데, 이제 연말 분기 말이 되면은 특히 헤지 펀드들이 예. 자기 고객들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윈도우 드레싱을 하거든요. 네.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자금 수요가 생기고, 그 다음에 텍스 내기 위해서 또 현찰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일시적인 이런 현상이 분기 말과 이제 연말에 일어나는데, 특히 최근에 레포 시장이 이제 조금 불안정한 이 기간에 연말 자금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하는 선제적인 예방 조치로서 연준이 이렇게 선언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레포 시장이 이렇게 지난번에도 뭐 이자가 10% 정도 올라가고 연준에서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걸 비관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미국의 금융시장이 뭐 2008년 같은 금융 대란으로 번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고, 또 현재 이 증시 안에서도 이런 연준 금리 정책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뭐 국채라든가 뭐 골드 같은 그런 섹터 전혀 뭐 그런 반응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것이 이 레포 시장의 이런 발작이 역설적으로 미국 경제가 호시절이라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헤지 펀드들이 한마디로 레포 시장을 이용해서 돈놀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또 레포 시장의 발작이 2008년 금융 대란 이후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다시는 이런 구조적인 경제적인 붕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빅뱅크들 있잖아요. 네 개의 예. 빅뱅크들의 지급 준비율을 대폭 올렸어요. 예. 네, 대폭 올리면서 추가적인 지급 준비금을 연준에다 예치하면은 연준의 기준금리 있잖아요. 지금 현재 1.75%죠. 예. 이자를 그거를 주겠다. 네. 예. 그래서 지난번에 JP 모건의 제미 다이먼 회장이 이 레포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우리 빅뱅크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레포 시장에 자금을 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의회에서 법률 차원으로 빅뱅크들의 일단 손발을 어느 정도 좀 완화시켜놔야 된다. 규제를 풀어라. 그런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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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빅뱅크 입장에서는 추가 기준금을 연준에다가
파킹해 놓으면은 1.75%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굳이 위험하게 레포 시장에 우리가 자금을 빌려줄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그 미국 의회 차원에서 법률을 고쳐라. 네, 그렇게 요구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이렇게 레포 시장이 발작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08년도 같은 금융 대란 그런 조짐도 없고 또 법률적으로 많이 정비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볼 때도 의회 차원에서 이런 거는 좀 그 법률 완화 그 디레귤레이션이라고 그러나요? 예. 이제 그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근본적인 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지금 재정 적자가 많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너무 많은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네, 그 국채 발행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되고 하여튼 예.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돼서 이제 이렇게 시장이 발작 사태가 가끔 나는데 그런데 그 초단기 그 시장이 뭐죠? 대출 시장이 두 개잖아요. 예. 콜 시장하고 예. 레포 시장하고. 근데 콜 시장에서는 그 뱅크 투 뱅크만 예. 이렇게 초단기 자금을 하는데 거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안정적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양쪽을 한쪽은 완전히 안정적이고 한쪽은 이렇게 발작이 일어나는 것은 그 미국 금융 시스템 자체 뭐 허약 체질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진 않는다. 저는 그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흐름이 뭐냐면 이 레포 시장의 유동성을 주입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돈이 더 풀렸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달러 차트를 보면 이미 200일선 밑으로 내려와 있고 추가적으로 하락해도 아무 말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런 레포 시장의 유동성 주입이 미국이 금리를 내려서 버블에 대한 걱정이 없이도 달러 약세를 이미 이루고 있다는 거. 그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이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미중 관계 긴장감 해소 뭐 이런 것도 이제 되고 근데 미국의 이제 국채 발행 이게 이제 많이 이제 발행되고 있고 이제 그런 것으로 볼 때 그 미국 달러화 약세에는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최근에 그 금요일인가요? 그 영국 의회 선거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파운드화가 이제 폭등하는 바람에 유로화도 같이 급상승하고 거기에 대한 그 반대로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낸 거. 이제 그런 것도 작용하는데 하여튼 그 말씀하신 대로 일단 레포 시장에 자금이 계속 이렇게 점점 더 커지게 이제 퍼분다는 것은 달러화 약세에 분명히 도움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마침 또 앞에서 채권 금리 얘기하는데 채권왕 하면 또 최근에는 건드랑크가 있죠. 건드랑크 이분이 작년 내내 리세션 경제 위기 주장하시다가 내년 경제 전망은 상당히 좋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이분이 그러니까 올해 내내 네. 미국의 그 리세션 찬스가 한 75%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최근 며칠 전 그 인터뷰에서는 2020년 연말쯤에 미국의 리세션 찬스가 한 35% 정도 될 거라고 이제 많이 이제 하향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2020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 특히 그 구리 가격하고 금 가격을 비교한 자신만의 그 시장 예측 이제 인덱스가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채권 금리,
국채 10년물 금리는 1.9% 내지 2%는 돼야지 정상이다.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결국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우리 건드라크 이분도 일단 백기투항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분도 이제 미중 무역 갈등 해소,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3회 금리 인하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이제 경제가 바닥을 찍고 2020년에는 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런 근거에 의해서 리세션 그 퍼센트를 대폭 낮췄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구리 가격을 이제 유심히 이제 바라보면서 구리가 닥터 쿠커라고 생산 하죠. 자재로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그러면은 구리 가격부터 움직이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예. 이제 이분도 구리 가격과 금 가격을 비교할 때 하여튼 채권 금리 상승, 경제 활성화 이것을 예측한다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연준 파월 의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고비고비마다 실수를 많이 한다. 2019년 1년 내내 실수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한마디로 파월 의장 때문에 자신이 좀 이익을 덜 받거나 손실을 봤다는 얘기네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JP 모건,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가요? 시티은행인가? 2020년 증시 전망을 내놨잖아요. 이 두 네네. 개의 투자은행들은 어떤 내용으로 증시 전망을 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이 두 뱅크들이 사실 월가에서 그 증시 방향, 경제 방향을 가장 이제 믿음성 있게 알려주는 기관들인데 현재 이 두 기관에서는 내년 연말 증시를 3,400 정도. 그래서 현재 프라이스에서 한 7% 정도 상승되나요? 예, 예. 하여튼 그 정도로 이제 상승을 이제 내놓고요. 이제 그 근거도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중 관계 화해 무드, 그 다음에 뭐 연준 금리 이런 것으로 세계 경제는 이제 바닥을 찍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제 이런 근거를 내놨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벤트, 기대감을 일으켰던 이벤트가 종료됨으로써 이제 하락하는 건 아닌가. 이제 시장 뭐 호재란 호재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이제 불안감이 엄습하거든요. 다음 주에 이런 우려감에 대해서 우리 토마스 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올해 내내 올해 연말 미국 증시를 3,150까지로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3,150을 살짝 넘겼죠. 예. 그래서 JP 모건은 3,200까지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저도 3,200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시각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미국 증시는 어느 모로 보나 지금 고점에 다다랐다고 보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미국 증시는 좀 디펜스 쪽으로 방어적으로 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대신에 이제 그 이머징 마켓 예. 에서 이제 전망이 이제 밝다고 이제 월가에서도 얘기하고 이제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해 진짜 기록적인 이 상승을 해왔는데 결국은 이제 큰 손들이 미국 증시에서 탈피해서 이머징 마켓으로 이제 눈을 돌릴 게 분명하고요. 네. 증시 격언에서는 이거세요. 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가고 뒤처져 있던 것은 반드시 앞선다. 이런 격언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뒤처졌던 그 섹터가 에너지 섹터였거든요. 예. 그래서 월가에서는 올해 뒤처졌던 에너지 섹터는 내년에 선두에 설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 섹터를 많이 추천했고요. 그 다음에 골드 섹터.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약달러화, 예. 그다음에 현재도 또 약달러를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골드가 또 괜찮은 섹터로 이제 바라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머징 마켓도 결국은 미국에 몰려있던 투자금이 뒤처져 있던 이머징 마켓으로 몰릴 게 분명하다. 이제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내포 시장에 투입되는 유동성에 의해서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달러와 약세라는 얘기는 반대 통화인 이머징 통화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얘기고, 이머징 통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머징 국가에 투자를 해서 환차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어떤 변곡점에서의 자본들의 흐름, 이게 기본 축은 결국 달러화 약세,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금 전망을 내놓는데, 네. 에너지 섹터나 골드 섹터나 이게 상품들은 그렇죠. 달러 약세일 때 상승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골드도 그렇고 전부 달러화 약세를 근거로 한 이렇게 전망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선생님이 딱 이렇게 추가를 마치시고 복귀하시니까 이제 저도 좀 안심이 되고 시장을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지 항상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네.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잘 들으셨나요? 예. 이제 다음 주, 그 다음에 연말까지 시장을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야 될지 토마스 리 선생님의 해안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월요일 날, 토요일 날 라이브, 그 다음에 일요일 오늘 금융시장 브리핑 종합해서 페이즈 1 협상, 그 다음에 향후 금융시장 방향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는 특집 방송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